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요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요. 좋은 요리사는 요리를 완성할 때까지 재료 하나하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국물 맛만 본다고 요리의 본질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딱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지수가 아닌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는 구간에선 전체 흐름보다, 즉 국물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종목 하나하나 그 재료의 질감과 온도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엔 같은 바구니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마저도 한꺼번에 팔려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구니가 다 비워지고 나면 가장 먼저 다시 떠오를 종목은 어디일까? 지금은 바로 그걸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보다는 종목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만 보면 지금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진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전부 오른 게 아니고 지수가 빠져도 다 빠진 게 아닌 이유, 그 힌트를 다음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액티브와 패시브 퀀트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파란색 선이 외국인 액티브 자금, 말 그대로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매수하는 자금의 흐름이고요. 회색 선이 패시브 퀀트 자금, 즉 인덱스나 포트폴리오 바스켓 단위로 묶어서 사거나 파는 자동 매매 계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초끝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게 바로 패시브 퀀트 수급인데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매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가 알아서 지수 비중대로 바구니째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의 실적이 좋건 나쁘건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바스켓으로 팔아버리는 상황. 자, 왜 최근 외국인이 이렇게 바구니째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걸까요? 증권가에서 두 가지 요인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관세, 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이탈이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현물 매도 수요 확대. 이 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기계적 매도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좋은 종목들까지 같이 흔들리는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 전체는 매물 부담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지만 실적이 좋거나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바스켓 매도만 끝나면 본질 가치대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즉 전체 분위기는 무겁지만 진짜 좋은 종목은 오히려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을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재료는 바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입니다. 예전에 이 지수 리밸런싱을 맛집 지도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미슐랭 가이드가 한 줄 딱 적어주면 전 세계에서 그 가게의 줄을 서듯이 MSCI 지수에 이름 한 줄 올라가는 순간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맛집 지도에 오를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대상일이 바로 오늘부터거든요. 4월 16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이 10거래일 중에서 무작위로 하루를 뽑아서 종가 기준으로 편입과 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4월 18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일이라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실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편입 종목은 수급 유입, 편출 종목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리밸런싱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투자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리밸런싱에서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삼양식품과 한화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요쪽 수치는 그 지난주 종가 기준인데요. 두 종목 모두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충족시켜야 하는 주가입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라인이 하나 빠졌네요. 자, 반대로 NC소프트나 에코프로 머티는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편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입에 실패해도 다음 정기 리뷰
이때 도전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전 조금 더 확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범위까지 본다면 LIG 넥스원, 두산,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내용들은 확정은 아니고 이달 말까지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심사 대상 기간 초입이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구간에서 편입 기대 종목은 꾸준한 상대 수익률을 냈고 편출 우려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시기에 편입 편출 종목이 코스피 대비 얼마나 상대 수익률을 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밸런싱 전 60일부터 주가 추이고요. 편입 종목 기준으로 우상향 흐름, 진한 파란색 막대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우상향 흐름을 쭉 타다가 딱 리밸런싱 일에 그 흐름이 멈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직후에 차익 매물 출회가 살짝 됐다가 다시 회복은 하는데요. 세로뉴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리밸런싱까지 한 40여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대로라면 한 여기 중간 어디쯤이 되겠네요. 이 자금 유입 기대 가능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미용기기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SNS에서 이런 글이 화제입니다. 한국 선크림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이다. 실제로 어떤 유저는 1년치를 미리 사놨다고 하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관세 우려로 미국인들이 사재기하는 종목, 그러니까 8대 품목을 꼽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산 선크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죠. 3월 누적 한국 화장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고 미국은 12%, 일본 15%, 유럽 61%, 기타 지역 37% 증가합니다. 중국은 19% 마이너스로 역성장이지만 그 폭도 그래도 빠르게 요즘 줄어들고 있죠. 3월 수치이기 때문에 사재기 물량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중국 의존형 수출에서 지금은 글로벌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별 현황도 그래서 좀 같이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증권 자료 기반으로 추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세로 인해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사주게 될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갈까요? 간밤 이 미국은 관세 이슈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면서 장중엔 조용한 호수같이 잔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바로 H20, 그리고 던진 사람이 미국 정부입니다. 간밤 미국이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이 퍼졌습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만든 중국 전용 AI 칩이죠. 아주 고사양, 최첨단 사양은 아니고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저사양 칩, 중국에 팔려고 만든 그런 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거마저도 허락 다 받고 팔아라 라고 한 겁니다. 즉 수출할 때마다 라이선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출하할 수 있는, 즉 보이지 않는 장벽,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생긴 겁니다. 엔비디아는 55억 달러 손실 예상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430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12.8%가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엔비디아는 시간 외거래에서 6% 넘게 급락했고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연관된 나이키, 테슬라, 알리바바까지도 시간 외에서 함께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에는 기존의 삼성전자가 공급한 HBM3 96GB가 탑재돼 있었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HBM3E
144GB도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규모와 공급 기간상 단기적으로 이 두 기업의 HBM 매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다만 향후 중국향 AI 칩 전반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그로 인한 고객사 CAPEX 축소가 본격화된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메모리 수요 모멘텀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